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에 가요. 제 직장 동료가 오늘 결혼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한국의 결혼식에 대한 팟캐스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결혼식에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일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날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지, 요즘 유행하는 결혼식 방식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통 대부분의 결혼식은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장을 다른 말로 예식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주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복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모두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어요. 물론 한복을 입기도 하지만 이건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할 때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고 주례자가 있어서 주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객들은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아서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결혼식은 1시간 안팎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예식장에서 여러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제 앞뒤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결혼식을 하려고 홀에 들어갔는데 앞선 팀은 결혼을 마치고 마지막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까요? 예전에는 직접 지인들을 찾아가서 종이로 된 청첩장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직접 건네주는 게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거리가 꽤 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결혼 소식을 알리거나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알리기도 해요. 하지만 나랑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중요한 사실은 직접 알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청첩장을 전달할 때에는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청첩장을 건네고 식사 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청첩장을 건네주는 걸 청첩장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결혼식에 초대할 때에는 정중하게 초대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면 결혼식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결혼이 진행이 될까요? 저도 올해 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이 1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져요. 제일 첫 번째 커플이 11시에 결혼을 한다면 그 다음 커플은 12시, 그 다음 커플은 오후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여러 신랑과 신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시작하기 한 4시간, 5시간 전부터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12시 결혼식이라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는 메이크업을 받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결혼을 해보니 이 결혼식 당일에 하는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날 제 얼굴 화장을 하는 데에는 1시간, 이 헤어 스타일링을 하는 데에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2시간 동안 저를 아주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반면 저희 남편은 저보다 짧은 시간에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 세팅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라고 하는 행사가 제가 직접 해보니 남자보다는 여자를 위한 행사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예식을 진행할 때에는 보통 신랑 신부의 어머니가 같이 행진을 하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혼인서약서 낭독, 축가나 축사, 그리고 신랑 신부 행진 이런 7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가면 주례사가 꼭 있었어요. 이 주례라고 하는 건 신랑 신부의 인사님이나 존경할 만한 분이 보통 그 역할을 맡습니다. 주례는 이렇게 예식을 진행도 해주면서 신랑 신부에게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덕담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례가 있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요즘 한국의 결혼식은 몇 시간 간격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1시간 간격이라고 했죠?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인기가 많습니다. 주례가 없는 대신에 사회자가 진행을 맡고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서를 읽을 때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낭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축가는 친구들이 직접 부르거나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부르기도 해요. 또는 신랑 신부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제 가까운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신랑과 신부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결혼식에 비해서 신랑 신부가 직접 노래를 부르니 되게 귀엽고 사랑이 느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손님들, 즉 하객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식을 올리는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사진을 찍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객들과 사진을 다 찍고 나면 신랑 신부는 패백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패백이라고 하는 건 전통 혼례 방식의 일부분이에요. 패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신랑의 부모님, 조상님들에게 신랑, 신부가 함께 인사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한국에는 남자아이를 좀 더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백이라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패백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이런 결혼식을 할 때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요. 이 웨딩홀을 빌리는 비용, 꽃을 추가하면 생화 추가 비용, 드레스를 빌리는 비용, 턱시도를 빌리는 비용,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는 비용, 그리고 그날 부르는 사진 작가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손님들께서 드시는 뷔페 비용까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을 한번 준비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몰 웨딩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스몰 웨딩이란 말 그대로 신랑과 신부의 하객 수는 최소화하고 신랑 신부의 취향에 맞춰서 작게 올리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하기도 하고 야외 정원이 있는 카페에서 이 스몰 웨딩을 올리기도 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결혼을 스몰 웨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스몰 웨딩을 준비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장식이 없는 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꽃도 주문해야 더 풍성해 보이고
음식 업체를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해야 하고, 이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을 때 이름은 스몰 웨딩인데 실제로는 스몰 웨딩처럼 느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봤던 좀 신기한 방식의 결혼식은 바로 전시회에서 하는 결혼식이에요. 대부분의 결혼식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손님이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하객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 전시회 방식의 결혼식은 전시관을 하루 통째로 빌린 다음에 하객들이 편한 시간에 방문해서 신랑 신부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에는 신랑과 신부가 그동안 만들었던 추억 같은 걸 전시해 둔다고 하기도 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결혼식의 형태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의 결혼식에는 재미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가방순이라는 역할이에요. 이 가방순이라는 건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신부는 그날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 가방순이는 신부의 짐을 챙겨주고 옆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혹시 신부의 지인 중에서 신부에게 직접 축의금을 낼 때 그 축의금을 대신 받아주고 식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신부의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여동생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은 부케순이입니다. 이 부케순이는 말 그대로 부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신부는 결혼식 당일에 부케라고 하는 꽃을 들고 다니는데요. 결혼식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즉, 이 사진을 찍을 때 신부가 친구를 향해서 부케를 던집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 그 중에서도 곧 결혼을 하는 친구가 부케순이가 되는데요. 이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은 친구는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미신보다는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을 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축의금이라고 하는 건 신랑 신부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돈을 말합니다. 금액은 요즘에는 적어도 5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따라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축의금은 축의대라고 하는 곳에서 내는데요. 그곳에 축의금을 내면 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결혼식 당일에 참석을 못하게 된다면 이 축의금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의 모습에서부터 요즘의 트렌드인 스몰 웨딩, 그리고 신기한 결혼식인 전시회 방식의 결혼식까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결혼식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라의 결혼식은 어떤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